자, 이런 와중에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찰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JTBC가 웬일로 이걸 꺼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부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450명 정도라는데요. 경찰은 영장까지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 일부 영장에는 그 이유를 범죄 수사로, 또 다른 영장에는 계좌 거래 내역도 들여다봤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요, 희생자가 158명, 9명이잖아, 159명이잖아요. 네. 근데 450명을 봤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피해자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까지 합쳐야 450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왜 봤을까요? 영장까지 내서. 뭐가 범죄이길 바랬을까요? 이것은 이 사람들의 계좌 안에서 뭘 봤을까요? 마약 사범하고 연관된 연결 계좌를 찾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바본 게 카드로 하나? 응? 마약을 사는데 만약에 살 그것도 거면 그렇다. 카드로 살 거야? 미친놈들 아니야? 너 글로리 안 보니? 제정신이야? 네. 걔네들 다 현찰박치기예요. 현금. 아이고, 나 진짜. 그러네. 왜냐면 잡히면 안 되니까, 기록이 남으면 안 되니까요. 아니면 브레이킹 배드만 카드에서 봐도. 뭔가 수상한 게 있으면 마약으로 밀어붙이려는 수작이 그거야. 아닐까. 결과적으로 이 희생자들 가족들 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마약을 샀거나 마약 관련된 계좌에 돈을 붙인 적이 있으면 얘네들이 지금 주장해왔던 마약 수사에 대한 정당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설사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어떤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매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종의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뭐 하나라도 범죄랑 연관된 게 있었으면 그걸 동네방네 홍보를 해갖고 희생자에 대한 일종의 명예훼손을 하려고 하려는 의도 말고는 예.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계좌 추적 왜 하냐고. 난 이거 딱 얘기 듣는 순간 뭐가 떠올랐냐면은, 내가 배달을 시킬 때 생맥주를 시켰는데, 사업주께서 깜빡하고, 생맥주를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성함으로 다시 생맥주 값을 넣어줬거든요. 문득, 이런 것도 나중에 통장에 갔을 때 이 사람 누구야? 라는 식으로 될까? 그러니까 생맥주. 그 생맥주집에 네. 사실은 문 하나의 비밀 지분이 있었던 거죠. 어. 그래갖고 지분의 배당금 일부를 통장으로 받은 거야. 6,000원을? 그래서 6,000원은 일종의 신호였던 거지. 6,000원을 보냈으니 믿을만하다. 어디 장소에 가서 6천만 원을 찾아가라. 라고 하는 신호로 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원래 처음에는 경찰이 밝힌 영장 목적이 이태원 역장에 대한 수사였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는 웃긴 게 교통카드 내역만 확인했대. 근데 알고 보니까 입출금 내역까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카드가 물론 그 연결이 돼 있긴 하죠. 통장이랑 이렇게 거기에 묶어서 내렸는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교통카드 겸용으로 쓰는 게 있긴 한 거잖아. 그러면 진짜 통과역에 대한 그 내력만 뻐야 되는데 뽑는 과정 중에 금융거래 내역까지 한번 친절하게 다 봤다는 그리고 거지. 처음에는 이태원 관련 역장 관련 수사라면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하려고 경찰이 했는데 당시에는 검찰이 막았습니다. 왜? 2차 피해와 인권 침해 우려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수사 대상을 더 늘렸대요. 수사 대상 늘려서 이렇게 한 거래. 저기 450명. 피해자만 하면 되겠어? 주변 사람 통장으로 거래했을 수도 있잖아. 카드 사용 내역 요청 시간도 4시간에서 하루로 늘고 대상도 희생자뿐이 아니라 생존자 250명을 추가했습니다. 자, 이 정도 급 되면 여러분, 이 정부 아래에서는 어디 사람 많이 모이는데 절대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털고 있어. 그냥 거기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다 털리는 아직까지 거잖아요. 한동훈이 말했던 그 마약에 대한 이 집착이 아직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털어가지고 마약을 한번 꺼내보겠다. 이태원 참사는 마약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그 연결고리에 있는 범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걸 본 거예요. 왜냐면 이런 논리가 가능하거든. 이태원에 마약을 사러
인수하러 돈을 붙여놓고 갔다든지 아니면 이태원에서 마약을 샀다든지 마약 떡볶이 가게에 30만 원을 지불했으니까 이거는 떡볶이가 아니라 마약을 살 마약이라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저놈들이. 정부 책임이 아니고 사람들이 마약 사서 마약 샀기 때문에 이거 죽은 거다. 이렇게 하려고 한 거야. 결국. 아유, 근데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앵간히 해라. 그거 하려고 피해자 450명 계좌를 털어? 야, 이거 압수수색 내준 판사도 참 희한하다. 뭐 사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었습니다만 저희 송작가 TV 계좌도 3월 13일 날 용산서에서 털어갔습니다. 왜 용산서에서 잠깐만, 우리 중에 용산? 거기 이태원에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이태원 근처도 안 가거든요. 네. 네. 아, 근데 잠깐, 연결된 사람이 한 2달이 건너서 있잖아. 누구? 용산? 아니, 우리 본부장님의 아는 분이 거기서 안타까운 참사를 당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본부장한테 월급 준 게 본부장이 그 사람한테 하청 줘갖고 그리 가갖고 뭘 구해오라고 시킨 게 만들라고 할 건가? 아니, 근데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아니 한 게 없는데. 내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가 이 영등포구에서 아이고. 당사하고 마포구에서 사는데 왜 용산 용산에서- 경찰서에서 나도 아닌 우리 송호영 대표 이름으로 돼 있는 통장을 까보냐고. 우리 송호영 대표께서는 지금 군에 계시고. 군대 가가 있는 사람을 거를 기분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한테 왜 까봤냐고 계속 전화하는데 사이버 범죄상의 연결고리를 찾는다고 우리 걸 깠대요. 사이버 범죄? 범죄? 근데 그러면 우리 걸 통해 갖고 무슨 뭐 보이스 피싱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인데 우리 계좌는요 여러분들한테서 그 말하자면 후원금 받는 거 하고 그 지출하는 거 하고 유튜브에서 결제 받는 거 말고는 아무런 다른 거래 내역이 있을 수가 없는 계좌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많은 분들이 나 그럼 내가 그 계좌로 후원금을 보냈는데 거기에 후원금을 보낸 분들도 많이 이렇게까지는 솔직히 생각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저희한테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민주진영 계열에다가 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데 그분 거를 털다가 우리 쪽에 후원한 게 있어서 따라온 건가? 라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럼 저는 맞는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산서가 나설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치, 왜 용산서죠?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해. 우리 여기 영등포 아닌가? 영등포? 영등포죠. 그렇죠. 우리 영등포죠. 그래서 용산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에 대한 뭐 어떤 연루에 의해 가지고 우리 거를 털어봤다라고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왜 털어봤는지 그 사이버 팀장하고 통화를 해보려고 일주일째 연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변호사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 전화를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겠죠, 여러분? 진보 채널이면 털어본다 이런 건가? 뭐지? 아무튼 뭐지? 진짜? 이게 너 나를 안 가리고 이러한 털어보기가 가능하다는 거. 즉 범죄 계좌랑 연결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타고 와서 뒤져보면 대한민국 4천만 명, 5천만 명 국민들 다 중에 안 까질 계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게. 하여튼 뭐 빨리 국민의힘 입당합시다. 그리고 일단 예? 국민의힘을 입당하라고요? 네, 입당해서 일단 저희는 돈 내요, 후원금을 다른 방송에 비해서 요구한 적도 없고 많이 주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주셔봐야 이제 형님 후원 정도. 조상님 있었잖아요. 그걸 1년에 한 번 딱 조상님, 그 해외 미국 계시는 조상님이 한국 들어오셨을 때 1년치 몰아주신 적이 있지만 대부분 형님 후원 정도가 최고이고 그것도 뭐 하루에 한두 건이기 때문에 사실 그쪽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털렸는지도 안 알려주는, 털었다고만 알려주는 통지서만 보냈다는 점, 네, 매우 억울합니다.